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력거래소 시장고객팀의 조재왕 차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기 총회에 이어서 바로 신재생에너지 회원사 간담회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순서는 저희 전력시장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로 신재생 시장팀의 이재욱 차장이 2022년 RPS 제도 변경 사항, 그리고 신재생 원스톱 포털 업데이트 현황, 그리고 REC 회원가입 전제와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 발표 내용은 맺도록 하고요. 그리고 발표 내용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Q&A 시간이 끝나고 나서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저 뒤편에 보면은 저희가 상담 부스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 직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 시간 끝나고 나면은 또 한 20분 정도 개별로 귀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담회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해주실 저희 전력시장 본부장님 문경성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력거래소 문경성입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좀 궂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갈수록 이 신재생이 이제 전력시장에서 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고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총회를 맞이해서 이런 역할이 커지고 있는 사업자 여러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시행하게 된 걸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1년간 REC 회원사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증가를 했고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사들도 증가하고 용량도 증가하고 함으로 인해서 전력시장에서 역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게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소통 강화도 더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직접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좋겠으나 여러 가지 코로나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총회에 이어서 간담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많은 정보를 교류하시고 또 건의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많은 제안을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발표 담당 사장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 전력거래소 신재생 시장팀의 이재욱 차장입니다. 총회 후에 올해 처음으로 신재생 에너지 회원사 간담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올해가 더 뜻깊은 의미가 있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올해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RPS 제도 변경 사항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업데이트한 내용들, 그다음에 저희 기관에서 하반기에 추진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Q&A 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RPS 제도 변경사항 중에 가장 큰 것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신재생 에너지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연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RPS 공급 의무 비율을 상향을 했던 게 가장 큰 마일드스톤인데요. 여러분도 요새 느끼시겠지만 의무 비율 상향한 이후에 REC 현물 시장 가격이 좀 상향 추세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종가가 54,400원 정도로 상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자체마다 신규 설비에 대한 어떤 규제 같은 거를 지자체들이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또 주민 수용성들이 좀 많이 낮아져서 주민들이 태양광 같은 설치에 대한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해서 작년도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신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급은 많이 올해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 주는 상황이 작년에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거고, 또 수요는 반대로 대폭 늘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현물 시장이 좀 상향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22년도에 원래 기존의 시행령에서는 10%밖에 안 됐었는데 12.5%로, 그러니까 전년 대비는 한 3.5%가 늘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수요로 따지면 한 67% 정도 늘어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고요. 공급 의무자 수는 작년 말에 이제 고성 그린 파워가 한 개사가 추가돼서 24개 사업자가 RPS 공급 의무사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급 의무자별 의무 공급량이 이제 나와 있는데, 보통 이게 이제 확정치는 아니고요. 그 한국전력 통계가 한 5월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연초에 확정되지 않은 통계 기준으로 의무량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한국전력 통계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한 번 더 의무량. 근데 일반적으로 전력량이 확정이 되면 의무량이 조금 늘어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리고 이제 저기 보시면 의무 공급량을 메가와트 아워로 일단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재생들은 경계성에 따라서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중치로 환산을 해서 의무 공급량 REC로 이렇게 두 가지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1그룹은 발전 공기업 6사, 그다음 2그룹이 이제 공기업이라든가 이제 민간사들 이렇게 돼 있고, 그 이 환산 비율 같은 경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한 건데, 아까 그 보셨다시피 전에 이제 그 발전사별로 의무량이 나와 있었고, 공급 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그 37조 1항에 나오는 규정인데, 과거에는 이 메가타워 REC를 환산을 할 때 최근 3개년도치로 환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환산 비율이 그 3개년도의 공급 인증서 전체 발급량 REC 나누기 3년간 전체 발급량에 대한 발전량으로 나눴는데, 이거를 전년도 1년치 총 발급량 REC 나누기 1년치 발급량에 대한 발전량으로 나눴는데, 보통 3년치 같은 경우로 평균을 내게 되면 스무딩 효과가 있어서 좀 수치가 낮아지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RPS 의무량이 해마다 좀 많이 늘어왔거든요. 그래서 전년치로 하게 되면 이게 숫자가 3년치보다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꿔준 정부의 의도가 수요를 늘려준 효과.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이걸 발표할 때 REC 수급 개선을 위해서 수요를 더 늘리겠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요가 아까도 전 그 슬라이드에서 보셨다시피 그래서 한 67%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아리백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러면 REC와 아리백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걸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REC 시장은 거래소가 운영을 하지만 아리백 시장은 에너지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REC 시장은 아시다시피 그 RPS 24개 공공유사들한테 의무량을 주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150% 기준 가격의 150% 과징금을 매기는, 그리고 또 발전 공기업들, 또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징금에 끝나지 않고 또 경영평가에서 굉장히 낙제점을 받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 RPS 이행에 대해서 해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리백 같은 경우는 RPS 의무이행이 목적이 아니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활용한다든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걸 통해서 아리백을 이행하는 쪽에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구매자가 틀린 게 REC 시장에서는 24개 공공유사한테 의무량을 부과했지만, 아리백 같은 경우는 산업용 전력을 사용 중인 전기 소비자 또는 일반용 전력을 사용 중인 전기 소비자가 구매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REC 시장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다 판매자가 될 수 있지만 아리백 같은 경우가 되게 됩니다. 시장은 마찬가지로 계약시장, 현물시장 같이 존재를 하고요. 근데 특징은 REC 시장에서는 REC로 거래를 하지만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메가와트 아워로 거래를 하고요. 그리고 REC 시장에서 거래된 거는 아리백에서 중복 거래가 되고요. 둘 중에 한 시장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REC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계약 시장은 공고의무사 신재생 사업자가 상시적으로 계약을 해서 시스템에 등록하게 돼 있고, 현물 시장은 화요일, 목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이렇게 주 2회 개설하는 걸로 돼 있고, 아리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거래가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플랫폼 시장 같은 경우는 월 2회, 물론 이제 장애 계약은 계약 시장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계약을 하면 올릴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차이를 아시는 것도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신재생 원스톱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사이트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보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시행령에 의해서 의무량도 변동이 상향으로 많이 되었고 공고 의무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 가지고 공고 의무자 리스트를 업데이트했고 공급 의무 비율도 그 시행령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고 의무자별로 의무량,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발전 공기업들 6개사가 과거에는 뭐 거의 한 80% 의무량을 지게 됐는데, 최근에 민간 발전사들도 발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의무량이 늘어나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그 24개 의무사들의 의무량도 업데이트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공급인증서 거래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전자계약 진행 절차가 저희 현재 과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게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좀 절차도를 간단하게 또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급인증서 거래 절차 같은 경우는 REC 발급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이렇게 한눈에 보시기 편하게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뭐 전자계약 진행 절차도 마찬가지로 좀 직관적으로 딱 보고 이해하실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에너지공단은 REC 발급을 하고 저희는 REC 현물시장을 운영하는데,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때 연락하실 수 있는 담당자들을 요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좀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이 회원가입 전자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현재까지는 우편을 통해서 이제 신재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편을 통해서 관련서를 보내면 저희 직원들이 이걸 다 수기로 해가지고 등록하는, 그러니까 PDF 파일로 뜨고 이래서 이제 등록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한국형 FIT 이 계약을 하는 시기나 그다음에 이제 선정계약, 애공단에서 하는 선정계약하는 시기 때 과거에 보면은 하루에 서류가 거의 뭐 많을 때는 1000건까지 와서 이걸 굉장히 처리하기 힘든, 그러니까 심지어는 평균적으로 7일 걸리던 게 그렇게 특정 시기가 되면 뭐 한 10일 이상이 걸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서류가 또 미비점이 있으면 또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행정의 비효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회원 가입 등록 처리하는데 뭐 평균적으로 7일이 걸린다든가, 그 다음에 또 등기 비용이 발생을 하고 또 잘못되면 또 다시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 회원 가입을 온라인화해서 그 시스템에서 받아서 일단 시간도 기존의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을 할 거고요. 물론 이제 3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업자분들이 오늘 등록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오늘 이렇게 그 등록을 처리해 줄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연락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3일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일 걸리던 거를 7일 걸리던 걸 3일 이내로 단축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기존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보내시면 저희 대표 부서에서 이 서류를 일단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 처리 부서 넘기는데, 이게 또 우편 등기가 잘못 와서 실제로 배달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을 했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있어서 이
이런 부분들에서 또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 확인이 된 서류에 대해서는 서류 스캔한 다음에 전자결제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원본 서류는 저희가 캐비넷에 보관하는 이런 절차였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면 회원사가 바로 저희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파일을 등록해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회원 가입 처리를 해주는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 그 프로세스를 바꿀 수 있어서 좀 편해졌고요. 그래서 이 회원가입 전자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장운영 규칙에 규정을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상반기에 규칙 개정 실무협의회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거래시장 회원가입 및 정산서류 등록 변경할 때 이제 전자 접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규칙에 명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회원가입을 할 때는 저희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제 동의 절차를 마련할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표자께서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회사의 직원이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원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전자서명 절차를 도입해서 또 문서의 위의 변조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저희 문구에 넣을 거고 그다음에 원본을 저희 문구에 넣을 거고 그다음에 원본은 5년 동안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 할 것들과 뭐 제도 바뀌는 것들 일단 말씀드렸고 그 회원사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해마다 뭐 매년 하고 태양광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는 좀 업무 처리를 좀 이렇게 편하게 쉽게 좀 할 수 있을까, 행정의 비율을 없애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할 거고요. 혹시 그 질문 사항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C 계약은 전자계약 도입인데 지금 거래 회원가입을 위한 전자화 그러니까 원래 REC 현물 시장을 하건 뭐 계약을 하건 회원가입이 먼저 업단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거에 지금 투기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 지금 예. REC 계약은 이미 전자화가 됐는데 예,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예. 예. 회원가입은 좀 전자 예. 지금은 이제 수기를 하고 있었죠. 예,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 측에서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저희 뒤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1 상담 부스에서 저희가 개인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내역은 뭐 REC 시장 관련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